그런데 왜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을까요? 그 이유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며 과잉 진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마트 최승현 팀장입니다. 최근 실손보험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본인이 실제로 쓴 의료비를 보상받는 보험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며 가입을 의무화한 4대 보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개인이 보험사와 따로 계약을 맺고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사보험이며 가입과 해지가 모두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개인용 보험으로 공적 의료보장 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개혁 영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는 비급여 진료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 의료비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실손보험의 병원과 환자 사이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특히 비급여 항목에서는 불필요한 진료비나 과잉 치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면서 나온 대응책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급여 진료 관련 정보 공개를 늘리고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며 보험사와 협력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정비와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과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손의료비 보험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왜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을까요? 그 이유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며 과잉 진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늘리고 실손보험금의 청구와 심사 절차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와 정비를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잠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났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뜻이며 그 결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비급여 진료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비급여 진료비 받은 분들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다는 말인 거죠. 위에 보이는 자료 사진에 알 수 있듯이 지난 6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이 약 70%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4조 원을 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청구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위 사진 통계를 보시면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9%의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는 반면 10명 중에 7명도 안 되는 65%는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만 보험금을 받고 있는 건데 모두 비급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사진의 통계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보험업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지만 비급여의 과도한 보상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는 지원율이 100%를 넘는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5.9%, 심장혈관 흉부과는 38.1%, 산부인과는 67.4%로 지원율이 낮은 편이라는 건데요. 특히 출산율 저하가 걱정되는 우리나라에서 레지던트들이 산부인과 지원을 꺼리는 현상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비급여 진료 중 어떤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여기 자료 사진을 보시면 도수치료가 총 1208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1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도수치료가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항목이며 의료 현장에서 활발히 시행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료는 전국에 분포된 도수치료 비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 평균 가격은 11만 1169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없이는 부담하기에 꽤 높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치료의 접근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아파서 치료받고 보장받는 것이 실손보험의 본래 목적이지만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받으면 정직하게 보험료 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실손보험료 전체 보험료가 골고루 인상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정부는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진료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개선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건데요. 특히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중증 질환자에게는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집중되도록 비급여 진료에 관한 법적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제도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은 앞으로 본인 부담률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데요.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도수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도수치료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크게 높이고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본인 부담이 평균 20%, 30% 정도지만 앞으로는 90%에서 많게는 9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가 바뀌기 전에 도수치료를 미리 받아두려는 분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기존의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던 분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20%, 30% 수준의 부담률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했던 통증을 줄이거나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였지만 부담률이 90% 이상으로 오르면 치료를 망설이거나 아예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와도 연결된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경증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특약 1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치료 항목은 실손보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보장이라는 점에서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등 기존의 보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손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건데요. 반면 특약 2인 비중증 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 수준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5천만 원의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줄이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이는 개편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경증이나 일상적인 치료에 인한 보험금 누수와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것 자체가 고객 입장에서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또한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조치 역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켜 가입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즉 중증 질환이 아닌 경증 질환의 경우에는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 항목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도수치료에 대해서도 정부는 본인 부담률을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수치료에 대해서 본인이 내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20%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90%에서 95%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실손보험금의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비합리적인 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작년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바로 직전 1년간 비급여 진료 이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정되는 보험료 차등제도입니다. 이는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은 다음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고 반대로 적은 경우는 할인되는 방식이죠. 결과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시거나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추후에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비중이 적은 보험금 청구를 줄이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병원비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소액인 경우라면 굳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나중에 보험료 인상을 피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중요한 사안이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이 바뀌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지하거나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세대의 실손보험이 더 넓은 범위의 질병을 보장하고 본인 부담금도 거의 없을 만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서도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절대 해지하지 말라는 조언이 있을 정도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개혁 방안 검토 과정에는 가입자가 기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해지 보상금 규모가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했을 때 보장 범위와 비용 측면에서 얼마나 불리해지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실손보험 관련 최근 동향과 개혁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하며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세부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맞춤형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현재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